자나깨나 탈모 조심. 먹고 자고 싸고. 생활 속에 답이 있다. 탈모의 탈모의 참견. 탈모의 참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보실 분은 30대 남성분 사연을 일단 쭉 읽어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귀여운 아들을 낳았어요. 출근해서도 아이가 아른거려 서둘러 퇴근하여 아내랑 아이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헤어라인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정수리 숱도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힘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아이가 저만 봐도 방긋방긋 잘 웃어주지만 아이가 커서 같이 농구도 하고 스키도 탈 수 있을 때 저를 멋진 아빠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육아로 바빠서 병원을 다닌다든지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에는 어려운데 어떤 생활 관리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육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힘들죠. 정말 힘든 게 공감이 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생활에 대해서 좀 보내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좀 훑어보면,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분이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데 편도로 2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을 이미 길에서 현재는 육아로 다른 활동 없이 집 회사 육아 아니어도 4시간씩 하루 길에서 쓰면은 다른 거 하시기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이 다들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운동을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없어서. 맞아요.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모발 상태를 한번 사진을 볼까요? 모발 상태는 어때 보이세요? 이게 그냥 M자 탈모만 있다고 보기에는 그 이마 가운데 쪽도 같이 밀리고 있는 상태라서 헤어라인 탈모? 이렇게 얘기하긴 하고 뭐 U자형 탈모 그렇게 얘기하시는 원장님들도 있는데 우선은 M자뿐만 아니라 그냥 이마가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유형의 심한 상태로 와 있는 상태예요. 앞머리 탈모가 확실히 좀 많이 심하긴 하네요. 그리고 좀 다행인 거는 이게 이마로 피부화되지 않고 잔털이 있는 상태로 뒤로 밀리고 있어서 치료하면 또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면적이 있는. 짧은 모발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탈모가 진행되는 거, 그리고 탈모가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모발의 기장이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성장이 돼야 결국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그쵸. 거니까. 근데 지금 짧은 모발이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모발의 교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 이 확실히 안 좋은 분, 치료하셔야 될 분. 병원에 가야 된다. 네. 네. 정수리도 빠르게요. 울긋불긋 다 해가지고 한의원에서 얘기하는 두피열, 또 그쵸. 이제 뭐 미세한 염증 음. 그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먹는 거에도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실제로 그러면은 한 주간에 네. 어떤 생활과 어떤 걸 드시고 어떻게 주무시고 했는지를 좀 같이 볼게요. 이분의 특징이 수면이 전체적으로 짧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시가라고 합니다. 일단 화요일부터 네. 보시면 전날 10시 반에 취침을 하셔서 일찍 4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셨고 아침에 감자탕을 드셨네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기. 점심에는 돈가스와 냉모밀 세트죠. 아 이거 네, 세트를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식사량이 되신다는 기본에 거고. 그렇죠. 기본 많이 드시는 편인가 봐요. 네. 저녁에는 어향가지 볶음. 새끼가 다 되게 이 정도면은 저녁에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할 때 나오는 메뉴들이 그쵸. 아침, 점심, 저녁에 그쵸. 다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식단이 너무 좀 과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잠이죠. 수면이 너무 적으니까. 일단 조금 더 볼까요? 네. 네. 다음 날 수요일인데 11시에 주무시고 수요일 역시 4시 반. 수면량이 더 적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둣국과 밥을 만두와 밥을 아니죠. 만둣국을 먹고 남은 국물에 국물에다 밥을 말아 먹는 거지. 와. 유경험자인 거. 그게 국물 아닙니까? 그리고 점심은 미역국을 드시고 저녁에 염소 전골과 소주 한 병 반, 그리고 콜라를 드시고 저녁에 간식을 또 호빵을. 먹었네요. 다들 어때요? 말을 잃었어. 너무 많이 먹는데? 기본? 배부르겠다. 이틀 동안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전날 11시에
동일하게 주무시고 4시 반까지 주무셔서 5시간 반 주무시고 아침으로 부대찌개, 점심에 오므라이스 무난하고요. 저녁에 삼겹살. 그리고 콜라는 제로. 뭔가 죄책감이 그 드셨을까요? 와중에 제로콜라. 네, 제로 콜라를. 삼겹살이라는 음식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탈모 관련해서 삼겹살을 제한하지는 않아요. 제한하지 않는다. 먹을 수 있다. 그쵸. 먹을 수 양을 있죠. 적게 먹자 뭐 이런 다음 날 네. 금요일 전날에는 10시에 주무셨어요. 거. 좀 일찍? 네. 그리고 4시 반에 일어나셔서 이번에는 6시간 반 정도 조금 더 주무셨는데 아침에 이분도 라면을 드시네요. 아침에 라면이 좀 통용되는 식단인가 봐요. 저녁에 먹는 것보다 낫다. 아, 그렇긴 하죠. 약간 그런 어. 의미로 면이 어쨌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서 소화가 빨리 되니까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 이제 그게 나쁜 건데 아침 이후로는 어쨌든 활동을 하는 시간이니까 그 탄수화물 혈당이 올라간 거를 충분히 빨리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면이 좀 있고 저녁에 먹게 되면은 이게 활동량이 주니까 이제 고혈당 상태가 오래되면은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은 든든하게, 뭐 점심은 그냥 무난하게, 저녁은 가볍게 그게 사실은 이제 건강한. 거의 대부분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점심은 갈비탕을 드셨고 저녁은 치밥. 그쵸. 치킨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탄수화물을 또 여기는 또 제로 콜라도 아니야. 그리고 후식으로 요플레. 아까 아이고. 사실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루에 대변이 2회잖아요. 요 정도 드시면 그 정도 봐야죠. 이게 요번 사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식사 시간이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 그렇네요. 워낙 일찍 주무시잖아요. 이게 저녁 먹는 식사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도 또 맞아요. 한 7, 8시만 돼버려도 사실은 그쵸. 잠들기 2시간 전에 먹은 거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야식의 개념이랑 비슷한 들어가죠. 정도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보통 야식을 제한하는 거를 기준을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저 수면 시간 기준 3시간. 저도 비슷하게 공복을 좀 만들어 놓고 주무시라고 하긴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그러면 늦게 먹었으니까 늦게 자면 되지. 이건 또 아니죠. 맞아요. 그렇죠. 잠도 일찍 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좀 지켜져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 간식도 드시죠. 간식을 드시는 거고 저녁 식사 시간이 그렇게 늦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닐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런가? 후식일 7, 수도 8시 있을까요? 먹고 후식으로 8시 반.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에 토요일. 이제 주말이니까 수면도 많이 주무시고 음. 식사도 좀 더 달리십니다. 아침은 그래도 좀 못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자느라고. 아, 네. 그래서 점심에 보쌈과 족발과 치킨 어제 남은 것까지 좀 남겼네요. 그래도 다행이네. 알뜰하다 그래도 남겨서 잘 챙겨서 먹고 네. 그리고 저녁에는 짬뽕과 짜장면과 와. 볶음밥 그러니까 3가지 메뉴를 5명이서 나눠 드셨대요. 간식으로 과자 반봉과 케이크 한 조각을 또 드셨다. 과일도 조금 드시고 네. 자 그래요 넘어갑시다. 네. 네. 마지막 일요일인데요 6시간을 안 깨고 주무셨대요. 그러면은 평소 때는 자주 깬다는 소리 그러네요. 같은데 이것도 좀 봐야 될 네. 문제이긴 수면의 질이 한 것 좀 안 같아요.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점심으로 좀 늦게 일어나셨나 봐요. 어제 남긴 족발 알뜰해요 일단. 치킨도 여전히 치킨이 있어. 아직도 남았어요. 치킨이 너무 오래 남았는데? 치킨 3일째 아닌가요, 지금? 그리고 보쌈 치킨, 그리고 점심 간식으로 바나나, 저녁에 점심 먹고 남긴 족발, 보쌈 치킨에 야채 튀김. 굉장히 치킨을 알뜰해. 몇 마리를 시킨 거죠? 그러네요. 그것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마리를 나눠 먹은 네.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저녁 간식으로 케이크 반 조각이랑 파인애플, 과자 반 봉지. 월요일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4시 반에 기상을 하셨고요. 5시간 주무시고 아침은 안 드셨네요. 점심에 짬뽕, 만두, 비빔 채소, 짜사이. 네, 이렇게 드시고 저녁에 라볶이, 야채튀김, 족발? 족발이 계속 나오나 봐요. 돼지 한 마리 잡았나 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례자분을 사연을 다 훑어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를 해봐 주실까요? 먹는 양이나 먹는 상태나 먹는 종류를 봤을 때 헤어라인이 이럴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 받기는 너무 바쁘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일단 다이어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 수면량은 어때 보이시나요? 너무 적고 사실은 건강한 우리가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시간 정도 수면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절대적인 수면량이 되게 적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힘이 없어지고 정수리가 약해졌다. 그 느낌은 수면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더 늘어야 돼요. 지금 뭐 일하시는 통근 시간 때문에 수면량이 어쩔 수 없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참 음식 얘기하다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육아 때문에 힘드시다고 하셨어요. 아, 맞아요. 이 적은 시간을 주무실 수밖에 없는 게 11시 반에 본인 시간은 사실 지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사실 그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은 탈모 치료적인 해법보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그것도 제가 필요할 그것도 거예요. 방법이죠. 장기적인 네. 관점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무조건 줄어야 될 거고. 네,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늦게 먹는 게 모발에 안 좋잖아요. 그쵸. 왜 안 좋죠? 소화기에 부담이 되고 잠자는 동안에 이제 위장이 움직이니까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탈모를 유발하는 이유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라인 쪽에 탈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소화기랑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쵸. 보시는 거. 저는 또 한 가지 수면을 깬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이제 뭐 아직 어리면은 뭐 이제 케어하면서. 케어하면서 좀 자주 깨거나 할 수 있는데 헤어라인이 이제 소화기랑도 관련이 크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랑 관련성도 되게 높게 보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례자분도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계속 좀 있는 상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잠도 자주 깨는 거고 스트레스 관리적인 부분도 사실은 필요한데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는 게 우선은 기본 바탕이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그런. 그러게요. 네, 근데 이렇게 케이스라서. 생활하시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네, 아버님. 네, 아버지. 아버지 많다고요. 알았어요. 오늘 두 번째 사례자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치도록 할까요? 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